70 넘으면 다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72살이 되던 해까지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가지 음식을 끊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병원 약도 끊고 주사도 안 맞고 단지 밥상에서 그걸 뺀 것뿐인데요. 일주일 만에 통증이 반으로 줄고 한 달 후엔 손주랑 시장도 함께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최영달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일거리를 하던 퇴직 교사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활발했던 분이었고 아침마다 작은 공원을 돌며 하루를 시작하던 성실한 생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에 점점 통증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면 손잡이를 꼭 잡고 한 칸씩 쉬어가야 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면서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통증이 일상에 침투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함께 걷자고 졸라대는 걸 매번 다음에로 미루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도 이유 없이 피하게 됐습니다. 동네에서 운동을 즐기던 친구들이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하고 농담을 던질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약물과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약에 의존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한 의사가 당신 밥상 위, 그 한 숟가락이 통증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무언가 가슴을 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초의 어르신은 본인의 식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국, 점심에 빠지지 않던 김치찌개, 저녁이면 습관처럼 끓여 먹던 사골국, 모두가 익숙한 한식이자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물 위주의 식사를 끊었습니다. 특히 사골국, 육개장처럼 기름지고 짠 국물 음식은 아예 없앴습니다. 대신 삶은 두부, 미역국, 보리밥, 들기름에 무친 나물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만 느껴지고 입맛도 없었지만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식사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첫 2주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에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움켜쥐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으윽 하는 신음소리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서는 친구들과 마을 경로당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자가용으로 가던 거리였는데 걸어도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가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른 아들이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뜬해 보이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웃으며 국물 끊었더니 살겠더라 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는 본인의 고통과 노력,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실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무릎이 아플까봐 바닥에 앉는 것도 꺼렸는데 요즘은 손녀가 놀러 오면 바닥에 같이 앉아 블록놀이도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는 삶의 활기가 묻어나옵니다. 어떤 약보다 효과가 컸던 건 바로 스스로를 위한 작은 결단, 그리고 식탁 위 변화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제는 내 무릎이 내게 말해줍니다. 먹는 게 몸이고 음식이 약이라는 걸.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엔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했지. 무슨 식단이야.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한 접시, 고등어 구이만 있어도 든든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그 밥상의 구성도
우리 몸의 상태도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절의 나쁜 식단을 맛있는 습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식문화에서는 국물이 빠지면 밥이 밥 같지 않다는 정서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곰탕, 갈비탕, 순댓국 이런 음식들은 모두 오랜 세월 익숙한 맛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국물 속에는 관절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관절 내 조직도 자극을 받아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육수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과 퓨린 성분입니다. 특히 오래 끓인 사골이나 갈비탕은 뼈와 고기의 진한 맛이 나는 만큼 지방과 퓨린도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며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관절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대사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잘 걸러지던 나트륨과 지방도 나이가 들면 쉽게 몸에 쌓이고 배출도 더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증 수치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갑니다. 특히 관절은 혈액순환이 가장 느린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 성분이 한 번 쌓이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잘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고기, 국물, 진한 육수, 짭짤한 찌개를 몸에 기운나라고 더 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어르신들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대부분 요즘 입맛이 없어서 순댓국이라도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아침마다 사골국 끓여 먹는다.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이제라도 고기국 좀 먹어야지 라는 말도 하시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음식들이 관절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군에 속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특히 그 뼈와 지방에서 우러난 국물은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단은 결국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야 관절이 튼튼해진다는 말은 맞지만 그 단백질의 종류와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산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두부, 콩류, 미역, 들가애 같은 재료는 체내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관절 보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동물성 육류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면서도 왜 통증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온 식재료들이 실제로 지금의 몸 상태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겪은 전후 식량난과 절약 습관은 있을 때 잘 먹자는 정서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기름지고 진한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살리는 식사는 덜 짜고 덜 기름지고 덜 무거운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이런 식문화를 다시 살펴보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관절도 다시 숨 쉴 수 있고 우리 삶도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3일 관절 회복 식단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루 3끼 어떤 음식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따라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께 맞는 식단 정보를 더 자세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최영달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실천했던 방법, 국물 식단 끊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는 국물, 특히 고기 육수로 만든 진한 국물들은 입에는 익숙하고 속은 든든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관절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초의 어르신도 처음에는 국을 빼고 식사한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허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사골국이나 갈비탕을 먹는 것이 오랫동안 반복된 식단이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어 이 국물들을 식단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끊은 건 사골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몸보신의 상징처럼 여기시는 사골국은 실제로 지방과 퓨린이 매우 높습니다. 사골을 오래 끓이면 뼈 속 성분들이 국물에 녹아 나오는데 이 속에 포함된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고 요산은 관절 속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통풍이나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사골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염증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 어르신은 사골국을 끊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뻐근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불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감싸쥐고 천천히 일어나야 됐었는데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나서야 무릎이 안 아프네 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줄인 건 찌개류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같은 자극적인 국물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을 자극합니다. 특히 관절 속 윤활액이 부족해지는 노년기에는 소금의 영향이 훨씬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땀이나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섭취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관절과 혈관에 남게 됩니다. 최 어르신은 찌개류를 줄이면서 대신 된장이나 고추장을 물에 희석해 국물이 아닌 양념장 형태로 반찬에 곁들여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열무나물을 무칠 때 된장을 살짝 넣고 들기름으로 맛을 내어 반찬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미료 대신 된장의 깊은 맛은 유지하면서도 짠 국물을 마시지 않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육류, 국물 대신 식물성 국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기 대신 다시마, 무, 양파, 표고버섯 등으로 만든 채소 육수를 준비하셨고 그 육수로 미역국이나 나물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식물성 국물은 체내 산성화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해독 작용을 도와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고기 국물 특유의 점성 있는 기름기 없이 담백한 국물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바뀐 식단으로 3주 정도 유지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최 어르신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국을 끊으면 배가 안 부르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식단에 고구마나 단호박, 두부, 보리밥, 들깨죽 같은 포만감 있으면서도 부담 없는 음식을 추가하면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점심마다 보리밥에 들기름 한 스푼, 구운 김과 간단한 나물 3가지를 드셨고 저녁에는 단호박죽이나 삶은 감자, 삶은 달걀, 바나나 같은 가벼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한 조리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 실천하기에 수월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한 끊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국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떤 재료로 몸을 채울지를 고민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바꿔야 할 것은
식단 그 자체보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꾼 결과 몸은 분명한 신호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관절통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국물 식단 끊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온 국 한 그릇이 어쩌면 내일의 관절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습관과 작별할 용기만 있다면 몸은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딱 일주일만 국을 빼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덜 아프네. 하고요.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최영달 어르신의 변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69세 김정혜 어머님이었습니다. 김 어머님은 평소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번갈아 다니며 침도 맞고 약도 복용해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 어르신이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다리 많이 나아지셨어요? 라는 말에 최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사골국이랑 순댓국만 안 먹어도 이 정도는 걷습니다. 그 말이 김 어머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부터 밥상 위 찌개 냄비를 치웠고 냉장고에 있던 사골팩과 육수 재료들을 꺼내어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들이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냐며 불평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무릎이 먼저야. 그렇게 김 어머님의 식단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일 김치찌개나 감자탕, 매운탕을 번갈아 끓여왔지만 이후로는 삶은 야채와 나물 반찬, 두부구이, 보리밥, 들깨죽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국물 없는 밥상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 어머님은 마음속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내 무릎도 회복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실천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10일쯤 지나자 그녀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잡던 손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하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소리 대신 바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기분 탓인가? 의심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장 근처 계단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오래 걷는 외출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함께 도보 여행을 떠나보자는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회복된 김에 순천만 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남편도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김 어머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천을 본 동네 친구 74세 이춘복 할머니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관절 주사를 몇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머님의 권유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고 단순히 국물 없는 식사뿐 아니라 매일 아침 들기름한 숟가락과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기장에 자신의 몸 상태를 하루하루 기록했고 식단 바꾸기 전과 후를 비교하며 효과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퉁퉁 부어서 밤마다 찜질을 했는데 이제는 밤에 눕기 전 마사지 한 번이면 충분해졌어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손녀가 집에 놀러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엔 할머니랑 놀다가도 자꾸 소파로 가셨는데 요즘은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나랑 숨바꼭질 하자고 하네. 그 말에 이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지 체력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되찾은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 어르신의 작은 결심이 주변 2명, 3명에게 퍼지면서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절 주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식단을 바꾸고 냉장고에는 고기, 육수 대신 미역과 버섯, 무와 다시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수 육수 재료를 친구에게 나눠주며 이걸로 우리 같이 젊어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만 해로운 음식을 내려놓고 내게 맞는 밥상을 선택한 용기. 이 용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단지 국 한 그릇을 끊는 것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영달 어르신과 김정혜 어머님, 그리고 이춘복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관절 통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식단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특별한 장비나 재료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고령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인 전력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식용유, 카놀라유 혹은 버터를 사용하곤 합니다. 특히 전이나 나물류 볶음 반찬에 흔히 사용하는 기름들이 사실은 관절에 좋지 않은 염증 유발성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으로는 들기름과 참기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관절 조직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어르신의 경우 모든 조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식사의 맛도 좋아졌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미역국, 나물무침, 보리밥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려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관절 부담은 줄여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따뜻한 수분 루틴 만들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수 분량이 감소하고 이는 관절 내 윤활액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뻑뻑하고 마찰로 인한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물 잘 안 마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노령이 수분 섭취 부족은 다양한 관절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최영달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생강은 천연 환경 식품으로 관절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따뜻한 수분은 체내 혈액 순환을 돕고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끓는 물에 5분간 우려내고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속도 편안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효과가 좋으며 장기적으로 마시면 관절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함께 향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식을 줄이고 집밥 중심의 식사를 하십시오. 외식 음식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짜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트륨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김정혜 어머님은 외식을 줄이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둘째, 국물을 아예 포기하기 어렵다면 1D2 국물법을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국을 끓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국물을 절반만 담아보는 겁니다. 양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도 줄고 입맛도 점차 덜 짠 방향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셋째, 냉장고 안에 항상 안전 반찬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친 시금치,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달걀, 양배추찜,
두부 등은 따로 양념하지 않아도 간단히 먹을 수 있고 국물 없이도 식사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식사 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더해보세요. 관절은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저녁에 무리한 식사를 하면 염증이 쌓여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는 좌식 생활을 피하고 가능한 의자 생활을 유지하는 것, 바닥에 앉을 경우 무릎 밑에 낮은 쿠션을 깔아 각도를 줄이는 것,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관절은 사용하면서도 보호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이어집니다. 식단을 단순화하고 자극을 줄이고 회복을 도우며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는 약이나 주사로는 얻을 수 없는 회복의 방식이며 오직 나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최 어르신이 말했듯이 국물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과 표정, 하루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실천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단순한 식재료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관절의 고통은 단순히 나의 탓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이 오랜 시간 반복해온 식탁 위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됩니다. 최영달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먹던 음식 하나를 끊는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물 없는 밥상을 용기 내어 선택하면서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며 다시 손주들과 함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통증이 줄었다는 변화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고민과 불편함을 안고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움켜쥐고 일어나는 그 순간, 걷기 전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움직임,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무게가 실려오는 그 불편함,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그 당연함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 나는 내 밥상부터 바꿀 수 있다는 용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몸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의 식습관을 조금만 돌아보고 국물 한 숟가락을 덜고 짠맛 대신 담백함에 익숙해지는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도 습관처럼 사골국을 끓이려 하셨나요? 혹은 김치찌개를 다시 드려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미역국이나 들깨죽, 고구마와 삶은 채소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시작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오늘부터 국물 없는 밥상을 실천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해 볼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